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상 속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괜히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거리를 두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큰 갈등이 없어도 관계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제가 드리는 질문에도 마음속으로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굳이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도 피하고 싶어질까요? 사실 이런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기운이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내 몸과 마음이 그 관계를 회피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쯤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섞기 싫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6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내 모습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관계 맺어야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만나면 기가 빨린다입니다. 이른바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말끝마다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즐겁게 시작한 대화가 어느새 무겁고 찝찝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끝없이 털어놓으며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듭니다. 대개는 남을 탓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계속 언급하면서 스스로는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상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몸이 더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 마음속 긍정도 쉽게 사라집니다. 물론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부정적인 대화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정작 내 안의 밝은 기운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을 아예 배척하는 것이 옳을까요? 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부드럽고 단호하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 이야기가 계속되니 잠시 쉬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보는 거죠. 물론 상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하겠지만 최소한 내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자기 상황만 우선한다입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통화하자고 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고 혼자 할 말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급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상대방은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우겨대곤 하죠. 결국 한참을 들어준 뒤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 싶어 화가 나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와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통화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말하곤 합니다. 상대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오래 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시간을 조율한 뒤에 다시 대화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론 그 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 상황만을 계속 우선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소부터 늘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상황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탓만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매우 절친한 친구라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타협해봐야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내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린다입니다. 말을 조금만 나눠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승낙이나 합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자기와 같은 부류로 치부해서 보내 아니게 곤란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유형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확장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한번 잘못 걸리면 아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도 고집스럽게 자기 결론을 고수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상상 속 그림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애매하게 대답만 해도 곧장 모든 것을 동의한 것처럼 여기고 내키지 않는 일까지 관여시키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보통은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말을 섞는 순간부터 피곤해집니다. 일방적으로 속단해 버리기 때문이지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초기에 선을 확실히 긋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제안하거나 내게 역할을 요구할 때 내가 원치 않으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미 얽혔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 단답형으로 대답한다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주변에 한두 명씩 있으실 겁니다. 말을 건네면 대꾸조차 짧게 끝내고 대화가 전혀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고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전혀 풀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더 물어보기에도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형이 말도 섞기 싫은 사람으로 느껴질까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말이 꽉 막히면 소통 자체가 단절됩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일관한다면 그만큼 거리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자칫하면 나 혼자 애쓰는 느낌이 들고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계기로 인해 예전에는 잘 소통하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껴서 단답형이 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원래 성격이 과묵해서 길게 말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과묵한 성격 때문이라면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리고 필요할 때 짧지만 알찬 대화를 해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화를 할 의지가 없거나 마음을 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굳이 말 거리를 만들어가며 소모적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겠죠. 다섯 번째 특징, 입이 가볍다입니다. 즉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내 이야기를 곧장 여기저기 전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종종 겪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개인사를 털어놓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른 사람 귀에까지 다 들어가 버린 경우처럼요. 이럴 때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믿었던 마음이 배신당한 것 같고 다시는 그 사람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터놓지 않게 되죠. 물론 이야기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수다를 좋아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특히 부탁까지 했음에도 중요한 사항을 함부로 퍼뜨린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신뢰를 깨뜨린 행위입니다. 입이 가볍다고 느껴지는 사람과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화 주제를 선별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혹시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너무 가볍게 옮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입이 가벼운 사람은 타인에게도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깨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퍼뜨려도 괜찮은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 자기 말만 한다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장황하게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곧장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할 말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말을 정말 듣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죠. 이런 유형들은 거의 독백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은 듣기만을 강요당하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여야 하죠. 심할 때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대화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금세 지쳐버리게 됩니다.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발전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점차 얕아지고 결국엔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만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힘들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이거나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잠깐 내 얘기도 들어줄 수 있을지 부탁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독백을 무조건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의 6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면 기운이 다 빠진다. 두 번째, 자기 상황만 우선한다. 세 번째,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린다. 네 번째,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다섯 번째, 입이 가볍다. 여섯 번째, 자기 말만 한다. 이 유형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저렇지는 않았나 반성해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처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되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불쾌한 언행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알리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되 그래도 안 통하면 더 심각하게 얽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타인을 보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꼭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순간도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며 맞춰주기만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도 힘들면 과감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만약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고민이 깊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는 뾰족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반응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과의 거리와 관계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징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동시에 내 모습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고 있진 않은지, 항상 내 상황만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비밀도 쉽게 옮기고 다니진 않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여러분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부득이하게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갈등을 회피할 수도 없지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적절한 선을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동안 혹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에 차분히 정리해 보시거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